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 다인이와 함께 대한민국의 저출산 고령화 현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때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곳, 지금은 조용합니다. 공원은 텅 비었고 놀이터는 쓸쓸합니다. 학생들의 소리로 활기찼던 교실도 이제는 문을 닫았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인구 절벽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송 박사님? 그래, 너희들 우리나라가 1970년대만 해도 내세웠던 슬로건이 둘만 낳아 잘 기르자인 거 알고 있니? 그 당시만 해도 한 여자가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이 4명이었으니까. 하지만 이후 정책의 영향으로 1980년대 들어서는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 출산율인 2명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출산율의 빨간등이 켜지기 시작했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10년대 중반까지는 그래도 1.2명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며 버텨왔지만 후반 이후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 결국 2024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을 기록하며 다들 알다시피 초저출산 단계에 이르게 된 거지. 이건 OECD 평균인 1.51명의 절반, 세계 최저 수준이야.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 청년들은 왜 이렇게 아이를 낳지 않는 걸까요? 출산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가장 주요한 요인은 경제적인 부담이었어. 대한민국의 높은 집값, 비싼 교육비, 청년들의 불안정한 일자리, 미래가 불안한 청년들은 새로운 생명을 맞이할 용기마저 잃고 있는 거지. 이 현상이 지속된다면 한 세대가 지난 후 우리나라의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들고 말아요.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반면 노인의 숫자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예정이라고 하죠.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이 되는 사회. 이런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박사님? 고령화 사회의 문제는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아. 고령화는 곧 모든 세대의 부담을 의미하기 때문이지. 노후를 위한 연금은 부족하고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노인들은 생계를 위해 다시 일터로 나서게 될 거야. 도시의 골목에서, 마트에서 노인들의 일자리가 늘어나지만 이들은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는 거지. 이뿐만이 아니야. 노인 인구의 증가와 저출산 현상이 맞물려 돌아가며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의 비인 노년 부양비는 2024년 27.4명에서 2050년 77.3명으로 3배 가까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돼. 이는 젊은 세대가 짊어져야 할 경제적 부담이 급격한 수준으로 상승될 것임을 암시하지. 지금이라도 미래를 위한 대책을 준비해야 해. 저출산과 고령화가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청년은 줄어들고 노인은 늘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인구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는 성장할 수 있을까요? 노인을 돌볼 인력이 부족해지면 복지 시스템은 어떻게 될까요? 비어가는 학교, 폐업하는 가게, 사라지는 일자리.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이제 우리는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를 강화하며 미래 세대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미래 사회를 살아갈 바람직한 민주 시민으로서 수업을 통해 저출산 고령화 배경과 영향을 알아보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을 가집시다.